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입니다. 세계의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하는 그 옛날 옛적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있었을 때 모든 도로는 로마를 향한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패권 국가는 아직은 미국이기 때문에 모든 도로는 미국으로 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세계의 모든 뉴스와 정보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가가 바로 미국. 미국 중에서도 세계의 캐피탈이라고 하는 엄브렐라라고 하는 뉴욕입니다. 뉴욕의 증권시장은 전 세계의 뉴스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미국 증권시장을 안다는 것은 바로 공산주의를 하든 사회주의를 하든 자본주의를 하든 자유민주주의를 하든 어떤 국가라도 뉴욕 증권시장의 흐름을 모르고서는 이번에 영국에서 리즈 트루스 수상이 45일 만에 퇴진한 것처럼 증권시장의 흐름을 모르면은, 금융의 흐름을 모르면은 한순간에 정권도 날아갑니다. 물론 아직도 전 세계 주식시장의 고화인 북한 같은 데서는 아예 증권시장이란 자체가 없습니다. 중국도 증권시장이 대단히 큽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증권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개혁과 개방의 핵심은 주식시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아직은 우리의 북쪽 북한은 증권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큰 흐름 속에 일종의 고아처럼 살아간다고 봐야 됩니다. 소위 금융의 고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늘 10월 24일 월요일 금주가 시작되면서 주식시장이 가장 핫 이슈가 될 핵심 이슈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주 내내 어쩌면은 이 핵심 과제가, 핵심 이슈가 증권시장의 등락을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금주는 기술주 중심으로 많은 회사들이 수입 실적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발표하는 주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수입을 원하십니까? 수익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어닝 시즌에 특히 메가캡 기술주 이름의 경우 가장 큰 한 주입니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애플, 아마존 모두 분기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은 일부 예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견실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투자자들이 바닥을 찾으면서 시장의 변동성에 기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인플레이션이 뜨거운 상태에서 연방준비제도, 연준, 페드가 다시 금리를 인상할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6월 이후 최고의 한 주를 마감하기 위해 급등했습니다. 이번 주에 보고될 주요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요일 10월 25일 개장 전에 제너럴 모터스, 코카콜라, UPS, 제트블루가 기업 실적을 발표하고요. 폐장 뒤에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마텔이 3, 4분기 실적을 보고합니다. 수요일 10월 25일에는 보잉, 크래프트 하인즈가 개장 전에 실적 보고가 있고요. 메타, 포드가 폐장 후에 보고를 합니다.
목요일 10월 26일은 맥도날드, 컴캐스트, 사우스이스트가 개장 전에 실적 보고가 있고요. 아마존, 애플, 인텔이 개장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에 실적 보고가 있는 이 회사들을 유의 있게 보시고 여기서 여러 가지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주 오늘의 핵심 이슈는 시진핑의 중국 지배력 강화입니다. 시진핑은 막스 레닌, 오택동, 등소평 다음으로 중국 공산당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주말 전당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3선을 앞두고 있으며 그를 둘러싼 핵심 리더십 그룹이 이제 충성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오래 머무를 태세입니다. 중국을 연구하는 정치 분석가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중국 정부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 다음 공개적으로 제거된 중국의 전 지도자 후진타오를 둘러싼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후임자인 시진핑의 옆자리에서 물러나고 지난 토요일에 당대에서 퇴장당했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우자 후는 회의에 더 집중한 듯 보이는 시진핑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후진타오는 결국 공안원들에서 퇴장당하고 이에 대해서 중국은 후 씨에게 대한 사건에 대해서 일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의문의 후진타오 퇴장. 이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차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영국 총리 경선입니다. 리즈 트루스 총리가 퇴진한 이후에 영국 총리 경선은 저절로 해결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보리스 존슨, 지난 그 총리는 그가 떠난 지 2달이 아니라 실제로 10번가 다우닝 스트리트로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의 후임자인 리즈 트루스는 스캔들에 휩싸인 재임 이후 존슨보다 훨씬 더 창피할 정도로 총리직을 사임했고 존슨은 그가 복귀할 수 있다고 이전에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말 동안 보수당 지도부 경선에서 물러나면서 그의 전 재무장관인 리시 순낙이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순낙은 급격한 세금 인하를 요구하는 경제 계획을 뒤로 미루고 여름 동안 그들이 경주에서 트루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생활비 위기와 높은 수준의 부의 불평등과 씨름하고 있는 영국 정부가 실제로 그러한 패키지를 제안하자 시장은 반란을 일으켰고 트루스는 물러났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안정성을 위해 순나크를 찾고 있습니다. 영국이 아주 발빠르게 안정을 되찾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핵심 이슈는 미국은 더러운 폭탄 주장에 대해 러시아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가 핵폭발 없이 방사능으로 지역을 독살할 수 있는 이른바 더티 폭탄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다른 비평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지상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지지를 잃게 되면서 잠재적인 확대를 위한 구실로 러시아의 투명한 거짓 메시지를 비난했습니다. 백주의 새빨간 메시지를 비난한 것입니다.
거짓 메시지를 비난한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의 도시와 기반 시설에 대한 폭격으로 인해서 1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전기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더티한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 이슈는 블랙버스트에 대한 헐리우드 이야기입니다. 헐리우드의 블랙버스트에 블랙 매직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드웨인 존슨은 워너브라더스의 블랙 아담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드웨인 더 록 존슨과 워너브라더스는 주말 박스오피스에서 상당한 주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슈퍼히로 영화 블랙 아담은 6,700만 달러의 국내 수입으로 7월 이후 개봉한 영화 중 최고의 개봉 주말을 기록했습니다. 토르 러브 앤 썬더와 탑건 매블릭이 흥행한 이후 블랙버스터급 영화를 갈망하던 영화관들에게 안도감, 그러나 그 안도감은, 그 승리는 잠시일 수도 있습니다. 슈퍼히로의 영화는 개봉 두 번째 주말에 상당히 큰 하락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블랙 아담은 보고된 2억 달러 예산을 회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관심을 끄는 문제입니다. 박스오피스의 패기의 진정한 시험은 11월 11일 뜨거운 기대를 받고 있는 블랙팬서 와칸더 포에버가 극장에 상륙하는 날입니다. 블랙팬서 와칸더 포에버를 짓누르고 아니면 함께 성장하는 블랙 아담이 될 것인지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 더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월드 시리즈가 설정되었습니다. 미국을 안다는 것은 바로 풋볼 게임을 아는 겁니다. 5경기 만에 샌디에고 파드레스를 제압한 놀라운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뉴욕 양키스를 입순 아메리칸 리그 거물 휘스턴 애스트로와 맞붙습니다. 1차전은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1차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애스트로가 가장 좋아하는 반면 애스트로와 필리스가 과연 금년도 월드 시리즈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우리 모두 내기에, 미국민들은 내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미국 시장의 흐름을 알고 세계 시장의 흐름을 알고 또 한국 시장의 흐름을 알고 또 아시아 시장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 기쁘게 하루를 맞이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주 한 주 동안 역시 좋은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